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179쪽 아래쪽에 있는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단상 반파 전파 정류회로, 저번 시간에는 반파 정류회로 했죠?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좀 약간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자,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니까 교류 입력 시료값 이렇게 있고, 여기 입력 부분이죠. 입력 부분, 여기는 입력이고, 그 다음에 출력을 여기를 했는데, 파형을, 이런 교류 입력 파형이고 교류 출력 파형은 반만 나왔죠. 입력은 전체인데, 입력은 전체 이런 파형인데 이 아랫부분이 안 나왔어요. 반파 정류회로. 그래서 어떻게 값을 구했냐면은, 여기에 교류 입력이 예를 들어서 100V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 시료값입니다. 100V, 220V, 380V 이렇게 하는 건 다 시료값이니까, 출력의 값은 이게 몇 볼트라면은 시료값이 100이니까 반만 나왔으니까 반파의 시료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00이니까 50V입니다. 근데 이 직류파형은 시료값을 부른 게 아니고 평균값을 부른다 했거든요. 평균값을 부르니까 요거는 평균값은 시료값의 90%니까 그거로 50 곱하기 0.9 하니까 5, 45V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뿐만 아니고 우리 전기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입문한 사람들이 이런 파형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또 이런 파형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교류가 사인파라는 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배웠는데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따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실로스코프라는 거예요. 오실로스코프는 뭐를 재는 거냐면은 파형을 측정하는 겁니다. 파형. 여기 나오는 파형 있죠? 이런 파형을 여기 측정하는 그림입니다. 기계죠, 기계. 오실로스코프. 아까 반파 이런 거 다 여기서 잴 수가 있고, 또 뭘 하나 했냐면은, 하나를 아예 그림을 하나 갖고 오는데, 스트로보스코프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스트로보스코프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선풍기가 있죠. 이 선풍기. 이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에다가 이 스트로보스코프라는 걸로 뭘 잡았습니다. 빛을 쬐면은 여기에 1760 rpm 이렇게 속도가 나타납니다. 요거는 뭐라 했어요? 스트로보스코프. 회전수를 측정하는 거는 스트로보스코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회전수를 슬립을 측정하는 것은 유도준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트로보법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회전수를 측정하는 것은 스트로보스코프. 그 다음에 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오실로스코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만일에 이 앞에 있는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순식값으로 주면 어떻게 했는가? 순식값 V는 고로 220의 루트 2 사인 오메가 t라는 파형을 주면은, 이 출력값은, 반파의 출력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값은 최대값입니다. 여기 220 루트 2가 최대값이니까 빨리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시료값은 얼마냐면은,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니까
이거는 루트 2분의 220 루트 2 맞춤하니까 실효값으로 220V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실효값으로 이게 실효값으로 220V입니다. V는 이꼬로 220V. 그러면 반파 정류 회로에 다이오드가 하나니까 반파죠. 반파 정류 회로의 출력값은 얼마인가? 그러면 220의 반이니까 얼마입니까? 110이고 실효값은 110이고 평균값은 이꼬로 110에 얼마입니까? 0.9 이렇게 했으니까 99V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교류의 입력값이 순식값이든 또는 무슨 값이에요? 실효값이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뜻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단산 정파 중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 다이오드를 4개를 이용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이오드를 4개를 그리는 방법이 요거를 전파 종류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방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면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선을 2개를 긋고 다이오드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4개를 답니다. 4개를 달고 이렇게 가지고 이어주고 여기에 교류 전압이 있으면은 하나 연결하고 하나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거를 많이 그립니다. 많이 써요. 그때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외우고 있으면 실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두 선을 이렇게 긋고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 똑같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서 선을 하나 뽑아내고 여기 선 하나 뽑아내고 요 교류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하나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 자,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 요거는 요겁니다. 빨간 거. 그러면 플러스가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통하죠. 1, 2는 못 가죠. 1, 2는 못 갑니다. 1, 2는 못 가면 여기 지키고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가 통해 가지고 1루도 못 가죠. 1, 2 갑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지고 마이너스 가는 방향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고 물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게 빨간 파형일 때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파형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파란거로 한번 그려보면은 파란색으로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때입니다.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는데 1, 2 못 가죠? 여기 막혔으니까 1, 2 못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입력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이쪽에서는 한쪽은 항상 플러스고 한쪽은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직류 여기는 직류 여기는 뭡니까? 교류로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와 똑같은 그림이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다이오드를 이것도 4가지 했는데 이건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소위계급장을 하나 그립니다. 소위계급장을. 그리고 다이오드를 하나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하나는 이렇게 막고 있는 거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을 하나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입력, 여기 입력, 여기는 출력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그리면은 처음부터 그냥 앞에서부터 그리면 못 그립니다. 그리고 뭘 그립니까? 소위계급장을 하나 그리고 소위계급장을 그리고 다이오드 하나를 그리고 똑같은 방향으로 그려주고 하나 막고 있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전원 입력 출력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입력 여기는 입력 여기는 출력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번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여기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일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입력 파형이 여기 출력 파형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파형이 빨간 파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 파형이고 그 다음에 또 빨간 파형이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입력입니다. 여기 입력 출력 파형이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출력 파형이 우선 빨간색일 때 플러스가 갑니다. 플러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1, 2 못 가죠? 막혀 있으니까 1, 2 갑니다. 1, 2 못 가죠? 막혀 있으니까 1, 2 갑니다. 플러스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는 이건 플러스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걸려 있고 그러니까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이번에는 파란색 파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파형을 하면은 이 파형입니다. 이 파형일 때는 이 부호가 바뀌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오니까 플러스 이렇게 와갖고 1, 2 못 가죠? 막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방향 가는 길이 아니고 마이너스 가는 길로 갑니다. 마이너스 이쪽은 입력 쪽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는데 출력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는 항상 플러스고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파형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파형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교류고 여기는 뭐죠? 입력은 교류고 여기는 아래쪽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뭡니까? 출력은 직류 파형이다. 크기가 같죠? 값의 크기가 같습니다. 요 크기가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회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한번 더 하도록 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580쪽, 그러니까 지금 179쪽에 있는 179쪽을 한번 가서 보면은 아까 이제 580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580쪽. 37번입니다. 37번.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이오드 D1, D2, D3니까 이거는 브릿지 회로라고도 하고 실제의 정류 회로 널리 사용된다.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브릿지 회로라는 건 아까 제가 소위 그림을 그렸죠. 소위 그림을. 이 소위 그림이 이게 브릿지 회로예요. 원래. 이게 브릿지 회로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가서 이게 브릿지 회로인데 이 회로와 이 그림은 같은 거기 때문에 브릿지 회로라고 한다. 실제로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전파 정류 회로라고도 한다. 맞고 전체 한 주기 파형 중 절반만 사용한다. 이거는 뭐냐? 이거 틀렸어요. 이건 왜 틀렸냐면은 여기 입력 파형이 있으면은 입력 파형이 여기 입력 파형이라면은 이 파형은 다 나오죠.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체 한 주기 중 파형 중 절반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한 주기는 다시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게 한 주기 중 절반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니까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반 하나만 사용한다는 거는 이 얘기죠. 반파 정렬이죠. 절반만 사용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반파 정렬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또 문제가 430쪽 또 있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430쪽. 430쪽. 문제 28번. 28번. 네.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서 전원이 220V이면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전파 종류 회로입니다. 전파 종류 회로. 전원이 220V라는 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시료값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값은 다 무슨 값이에요? 시료값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형이, 자 보세요. 입력 파형이 여기서 이런 파형이고 출력 파형이 이런 파형이면은 크기가 같아요. 다 나왔지 않습니까?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평균값은 여기도 220이니까 여기도 시료값은 직류 전파 정류회로의 시료값은 똑같아요. 이것도 220입니다. 다 나왔으니까. 근데 평균값은 얼마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그 전기 이론을 잘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220에 몇 프로입니까? 90%. 평균값은 시료값의 몇 프로다? 90%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몇입니까? 19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0쪽. 우리 180쪽. 180쪽에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건 또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이건 변압기를 쓰는데 요거 이제 단자를 하나, 둘, 세 개 단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변압기를 썼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220V 집에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을 충전합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5V로 충전한다. 그럼 변압기를 사용해야죠. 이렇게 5V 충전하는 이게 전압을 낮춰줘야죠. 전압을 낮춰주는 변압기를 사용하고 가운데서 탭을 하나 끄집어내 놨습니다. 이거를. 자,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입력을 여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입력과 출력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자, 우선은 입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입력이 이렇게 사인바가 들어가죠. 입력. 이게 어느 거냐면 교류 입력입니다. 교류 입력. 출력을 한번 봅시다. 출력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빨간색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여기를 꼭 이렇게 써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탭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전기 못 통하니까 이건 안 쓰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마이너스 전기로 오는 겁니다. 일리면 못 가요. 여기는 못 갑니다. 이게 딱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D1만 통하는 겁니다. D1만 통해 가지고 파형이 이런 파형이 하나 나온다. 똑같은 파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파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바뀌어야죠. 바뀝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리나 제가 한번 그리는 거 보세요. 파란색을 하면은 요번에 이겁니다. 이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써주고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럼 요건 마이너스니까 쓸모가 없죠. 요건 플러스가 되니까 요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 통합니다. 여기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었는데 여기는 항상 이쪽은 플러스고 항상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파형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파형이
전체 파행이 다이오드를 두 개를 이용한 거죠. 아까는 다이오드를 네 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이오드를 두 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게 이렇게 그리면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탭을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요 안에 있는 뭉치도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요 안에 있던 거를 요 안에 이렇게 붙어 있던 거를 샥 들어서 바깥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해석할 때도 그냥 똑같이 아까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일 때다. 다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플러스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그 다음에 청색으로 파란색으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오드 이렇게 통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거 근데 하나 요거를 시험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고 여러분들 하나 해두라면 좋은데 마음이 좀 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 아까 전파 직류 전압의 평균값은 교류 입력의 시료값의 전체의 몇 프로다? 90%다.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은 0.9입니다. 전파 직류의 평균값은 저항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첨두 전압은 뭐냐면은 피 끝이에요. 이렇게 파양이 이렇게 될 때 이 피 끝이는 얼마인가? 피 끝이는 얼마인가? 이거는 최대값이란 얘기죠. 이거는 무슨 말하냐면은 최대값이란 뜻입니다. 최대값이란 뜻이니까 최대값은 이코로 우리 이 시료값을 우리는 앞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시료값은 이코로 루트 2분의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얼마인가? 시료값의 루트 2로 곱한 거다. 최대값은 얼마인가? 시료값의 루트 2로 곱한 거다. 그래서 첨두 역전압은 첨두라는 거는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제일 높은 전압은 얼마인가? 최대값을 구하라. 이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전파 정류회로 반파 정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